사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트레이드를 통해 롯데가 뎁스를 강화를 했었나? 혹시 트레이드를 통해 뎁스를 약화시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트레이드가 바로 그 주제에 적합한 트레이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롯데 자이언츠 컨텐츠를 좀 준비했습니다. 요즘 롯데 경기 보시면서 롯데 팬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실 경기력이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지만 라인업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부상으로 여러 선수들이 빠지면서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선수가 바로 1군 라인업에 뛰면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문제점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은 결국 부상으로 한두 세 명이 빠져도 바로 2군에서 준비가 안 된 신인 선수들이 올라오는, 이게 좀 뎁스가 많이 약해져 있는 부분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왜 롯데의 뎁스가 약해졌을까요? 이제 뎁스를 두텁게 만드는 방법은 결국 선수 육성인데, 선수 육성을 떠나서 또 한 가지의 방법을 꼽자면 역시 트레이드입니다. 이제 우리 팀 뎁스에서 조금 더 풍족한 부분을 다른 쪽에 주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땅을 고르게 다지는 작업을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롯데는 성민규 단장 부임 이후 어떤 트레이드를 해왔길래 뎁스가 이 지경이 된 걸까요? 과연 트레이드가 성공적이었는지, 아니면 지금은 조금 트레이드 결과가 아쉽지만 미래를 봐서 괜찮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트레이드를 통해 롯데 선수를 받아온 상대팀은 그 선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동안의 트레이드를 좀 모아봤습니다. 성민규 단장 부임 이후 트레이드 결과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트레이드는 2019년 11월 21일 있었던 장시환과 김현우를 한화에 넘기고 지성준과 김주현을 받아오는 트레이드였습니다. 2대2 트레이드였는데요. 김주현 선수와 김현우 선수는 조각을 맞추는 그냥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고, 큰 조각은 장시환과 개명한 지시환 선수로 볼 수 있는데요. 롯데는 당시 포수 보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포수를 영입하려고 선발 투수였던 장시환 선수를 한화로 보내고 지성준 선수를 영입해 포수를 보강하는 움직임은 충분히 나쁘지 않은 움직임으로 평가받았고, 당시에 롯데 팬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요. 과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지시환 선수는 조금 부침이 있었습니다. 2020년 새로 부임한 감독님 눈에 들지 못해서 2군에서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면서 징계를 받게 돼 2020년 통째로 날리게 되었고요. 2021년에는 시즌 초반에 역시 감독님의 눈에 들지 못해 주전으로 거의 나오지 못했으나 서튼 감독으로 교체가 된 이후 활발하게 출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괜찮은 시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롯데는 안중열이나 정보근, 그리고 나중에 군 제대를 하게 될 손성빈과 함께 주전으로 안방을 이끌어 나갈 포수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올 시즌, 이제 지시환 선수가 올 시즌에는 결승 홈런도 치고 분명히 타격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도루 저지가 너무 안 되고 있고, 심지어는 롯데 경기를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포수가 투수한테 공을 받고 다시 넘겨주는 리턴이라고 하죠. 이 리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입스에 걸린 게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정도로 송구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수로서 타격이 결코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말하자면 타격이 좋았다고 할 수 있었음에도 지시환 선수는 지금 2군에서 조정 중이고요. 롯데는 결국 아직까지 포수를 보강하지 못해 1할을 치고 있는 정보근 선수가 이 선수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없어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제 롯데가 요즘 경기를 하다 보면 하위 타선이 너무 약한데 이 부분은 적합한 주전 포수를 찾지 못한 점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시환 선수의 트레이드, 결국은 지금까지만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롯데가 많은 것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한화는 어땠을까요? 사실 기록으로만 보면 장시환 선수가 기대치를 충족시킨 것은 아닙니다. 잘했다고 하기 힘들죠. 2021 시즌에는 선발로 나와 4승 14패, 약간 최강야구의 신모 투수가 생각나는 그런 기록을 보였었는데, 2022년에도 0승 11패,
그러니까 개인 현재 14연패를 기록하면서 신무 투수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을 정도로 지난 2년간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시환 선수가 지난 2년간 했던 역할이 분명히 있었죠. 한화는 아직까지 준비된 유망주 투수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시즌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나와서 선발로 이닝을 먹어주는, 말하자면 탱킹 장군 역할을 해야 될 선수가 반드시 있었는데 장시환 선수는 그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지난 2년간은 이런 역할밖에 하지 못했지만 2022 시즌에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정우람 선수가 빠진 한화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8일 기준으로 장시환 선수가 벌써 11세이브를 기록했는데요. 만약에 지금 킹엄과 카펜터 이 두 용병 투수 없이 투수진이 덜덜거리는 한화가 장시환이 마무리까지 못해줬으면 진짜 나락으로 갈 수 있었는데 장시환이 올 시즌 진짜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트레이드를 지금까지만 보자면 롯데는 타격은 정말 좋지만 송구에 결국 문제가 생겨서 주전으로 쓰지 못하는 그런 조금 아쉬운 느낌의 포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고, 지금 당장은 한화가 장시환이라는 마무리 투수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선수의 나이 차이가 7년 차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만 보면 이 트레이드 역시도 롯데가 잘했다고 하기 힘든 트레이드입니다. 두 번째 트레이드는 2020년 4월 6일 진행된 키움과의 트레이드인데요. 전병우 선수와 자완투수 차재용 선수를 넘기고 외야수 추재현을 받아온 트레이드가 바로 그것입니다. 2대1 트레이드였는데요. 이 트레이드의 결과만 지금 놓고 보자면 나름대로 윈윈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재현 선수가 부침이 있고 업다운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난해 보였던 모습은 미래 주전을 책임질 외야수로 보기에는 충분했고, 이 트레이드로 얻어온 선수치고 굉장히 급속도로 롯데 팀 내 외야진에서 가장 괜찮은 유망주로 잘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올 시즌에는 1군에서 아직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타격의 재능을 가진 선수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99년생의 어린 외야수 추재현을 얻어온 건 분명히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레이드만도 롯데만 완전 이득을 보고 키움이 손해만 본 것은 아닙니다. 키움이 데려온 선수 중에 차재용 선수는 바로 방출이 되긴 했지만 전병우 선수는 키움 내야의 살림꾼 역할을 해주고 있죠. 주전으로 생각하면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3루 수비부터 2루 수비, 1루 수비 다 수비가 되기 때문에 키움 내야의 빈 곳에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가끔씩 터지는 장타력으로 키움의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트레이드는 키움도 전병우를 얻어서 이득이 있고 롯데도 추재현을 얻어서 이득이 있는 윈윈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트레이드 자체는 롯데 팬 입장에서 봐도 나쁘지 않은 트레이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세 번째 트레이드는 2020년 12월 4일 비시즌에 진행된 트레이드인데요. KT와의 트레이드인데 신봉기 선수와 박시영 선수를 넘기고 최건 선수와 다음에 2차 3라운드 지명권을 받아온 트레이드입니다. 신인 지명권이 포함된 2대2 트레이드인데요. 이 트레이드는 처음부터 롯데가 현재 뎁스를 팔고 미래를 얻었다고 평가받는 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평가하자면 무조건 롯데 손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KT는 신봉기와 박시영을 얻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KT의 부족한 내야 백업 선수 역할을 신봉기 선수가 굉장히 잘 해내고 있고, 지금도요. 박시영 선수는 2022년 불의의 부상으로 지금 이탈한 상태지만 2021년 필승조 역할을 정말 잘 해내면서 KT의 우승에 큰 역할을 했죠. 두 선수 모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았고 한국 시리즈 무대에서 큰 역할을 하면서 우승 반지까지 끼게 됐습니다. 이 선수들로 KT는 우승의 작은 조각을 완성을 했으니 결코 손해를 보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롯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트레이드로 받아온 최건 선수는 군 복무를 마치고 팀에 복귀해 2022년 선을 보였는데요. 물론 150이 넘는 빠른 볼이라는 매력적인 구위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1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화구가 부족하고 제구 역시 아직까지는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군에서 전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지금 2군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인 지명권으로 2차 3라운드 유격수 김세민 선수를 지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롯데는 지금 당장으로 보면 아직까지 1군에 쓸 수 없는 불펜 투수 유망주와 유격수 유망주를 얻었고, KT의 경우에는 우승을 하는데 밑거름이 된 백업 선수와 불펜 투수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롯데가 최건과 김세민을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따라 이 트레이드 승패가 갈릴 텐데요. 만약에 최건을 1군 필승조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1군 필승조로 이미 박시영을 잘 썼던 KT에 비해 이득이라 보기도 힘들고 결국은 남의 좋은 일만 시킨 게 아닌가. 그리고 분명히 2021년과 2022년에 박시영과 신봉기가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도 롯데는 신봉기 정도의 유격수가 없어서 이학주가 부상을 당하자 아직까지 안타를 신고하지 못한 신인 유격수 한태양을 그 자리에 그대로 박아놓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선수, 팀 모두 안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미래를 보는 트레이드는 분명히 좋지만 이 트레이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그리고 육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 트레이드 역시 롯데의 패배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트레이드는 2021년 7월 22일 시즌 중에 있었던 NC와의 트레이드입니다. 롯데는 NC로부터 자완투수 강윤구 선수를 영입을 하고 다음 해 2차 4라운드 지명권을 NC로 넘겼는데요. 당시 롯데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미 박시영과 신봉기를 넘길 때 KT로부터 지명권을 받아왔기 때문에 4라운드 지명권 정도는 넘겨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자완 투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강윤구를 통해서 어떻게 필승조로 좀 써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뭐 발상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즌 중에 지명권을 팔아서 전력이 될 만한 선수를 데려와 이 선수로 뭔가 승리를 많이 챙긴다면 분명한 성공이죠. 하지만 강윤구는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이 조금 의아합니다. 저는 항상 이 트레이드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이유가 강윤구 선수의 시즌 중 구속이었는데요. 롯데는 분명히 트레이드를 하면서 강윤구가 구속이 147 정도 회복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사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후 강윤구 선수는 롯데로 영입된 이후 147을 던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강윤구 선수의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속이 130 후반에서 140 초반대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강윤구 선수에 대한 판단이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당연히 강윤구 선수는 실패죠. 이 선수를 롯데는 필승조로 2021 시즌, 22 시즌 두 시즌째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없는 이만 못했다. 차라리 2군에서 조금 기록이 좋았던 김유영 선수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기회를 주는 게 낫지 않았냐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어쨌든 김유영 선수는 2022년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강윤구 선수가 아쉬운 정도의 상황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NC도 2차 4라운드로 지명한 조효원 선수가 아직까지 1군에 데뷔하고 있진 않지만 롯데 같은 경우는 뎁스가 많이 약한 팀이기 때문에 신인 선수를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뎁스를 넓히는 육성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아쉽죠. 우리는 지명권을 포함한 트레이드를 통해 박시영 같은 선수를 팔았는데 박시영을 데려간 팀은 굉장히 박시영을 필승조로 잘 써먹고 우리는 신인 지명권을 내주면서까지 선수를 데려왔는데 그 선수를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너무 KT 그리고 NC하고 비교를 해도 이득을 봤다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다음 트레이드는 9일 후에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31일에 있었던 트레이드인데요. 또 KT와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제 오윤석 선수와 김준태 선수를 KT로 넘기고 유망주 투수, 고속 사이드암 이강준 투수를 받아왔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트레이드를 통해 롯데가 뎁스를 강화를 했었나? 혹시 트레이드를 통해 뎁스를 약화시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트레이드가 바로 그 주제에 적합한 트레이드입니다. 이강준 선수를 받아온 거 물론 이강준 선수 좋게 평가합니다. 사이드암으로 던지는데 150이 넘는 공을 굉장히 쉽게 던지고 있거든요. 이런 선수는 제구만 잡으면 적어도 변화구 하나 없이도 불펜으로 오른손 타자를 잡기엔 충분한 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만 따지면 아직까지 제구는 갈 길이 멀다고 보이거든요. 뭔가 1군에서 통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조금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고 향후 한 5년 이후 정도를 봐야 되는 카드로 보이고 KT 같은 경우는 오윤석 선수하고 김준태 선수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죠. KT가 부족했던 점이 박경수 이후 주전 2루수가 정말 부족했다는 점인데 오윤석 선수가 이미 올해 주전 2루수로 잘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장성우 선수 허리가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장성우 선수의 플레잉 타임을 양분할 백업 포수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KT는 김준태 선수를 그 백업 포수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준태 선수는 한때 3할이 넘는 타격까지 보여주면서 올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의 경우는
이 뎁스를 날린 대가를 올해 톡톡하게 치르고 있죠.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복은 선수가 1할을 치고 있는데도 그 대체자가 없어서 빼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내야에서도 한태양 같은 선수가 지금 주전으로 나올 정도로 주전 선수와 신인 선수의 다리 역할을 해줄 중간,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탑갭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 오윤석 선수와 김준태 선수는 박시영 신봉기에 비해서 나이도 한참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뛸 날도 많이 남아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을 너무 쉽게 보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박시영과 신봉기보다 오윤석과 김준태의 가치가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받아온 카드는 박시영과 신봉기 때는 최건과 이제 김세민이 된 지명권을 받아왔었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트레이드 때는 그냥 이강준 하나만 딱 받아왔단 말이에요. 이러면 사실은 넘긴 판단도 옳은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장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트레이드가 아닌가. 앞으로도 이 트레이드를 성공으로 보려면 이강준 선수가 정말 잘 커야 되는데, 제구가 안 좋은 투수의 밸런스를 잡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 다음 트레이드는 이번 영상의 마지막 트레이드입니다. 2022년 1월 24일에 있었던 트레이드죠. 삼성에게 롯데는 최하늘 선수와 내년 시즌 3라운드 지명권을 주고 이학주 선수를 받아왔습니다. 결국 말이 많았던 이학주 선수를 롯데가 영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학주 선수와 성민규 단장의 관계는 좀 특별하죠. 성민규 단장이 직접 이학주 선수를 컵스로 스카우트를 했고, 이학주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기 전에 성민규 단장이 직접 매니저 역할까지 자처하면서 거의 키우다시피 했던 선수인데요. 결국 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최하늘 선수와 3라운드 지명권을 넘겼습니다. 물론 이학주 선수를 데려온 선택이 나빴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롯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학주가 없다면 신인 선수 한태양이 나올 정도로 조금 과하게 말하면 유격수 뎁스가 없다시피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좀 말하고 싶은 점은 그래도 이학주 선수를 너무 비싸게 사왔다는 점입니다. 사실 최근에 있었던 트레이드 기억나시죠? 기아 타이거즈가 박동원 선수를 데려올 때 내줬던 반대급부가 김태진 선수와 현금 10억 원 그리고 2라운드 지명권입니다. 2라운드하고 3라운드는 고작 1라운드 차이고, 현금 10억 원과 김태진 선수가 같다지만 롯데도 이제 분필 투수인 최하늘 선수가 같기 때문에 말하자면 10억 원의 차이와 1라운드의 차이인데, 박동원과 이학주의 차이는 이것보다 크죠. 박동원은 거의 리그에서 1, 2등을 다투는 포수고, 이학주 선수는 리그에서 90등을 다투는 유격수잖아요. 지금 당장 기록만 보면 이학주 선수가 물론 나중에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반등을 한다고 해도 이학주 케어를 잘한 거지, 결국 저점에서 사온 거는 마찬가지 부분인데, 저점인데 과연 그런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했는지, 왜 비싼 대가를 지불을 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삼성 입장에서는 롯데가 아쉬운 걸 아니까요. 이학주 선수가 없으면 이 팀이 안 된다는 걸 삼성이 너무 잘 알았습니다. 왜냐? 마차도 선수와 재계약을 안 했기 때문인데요. 차라리 국내 유격수를 구할 예정이었다면 마차도 선수가 있을 때 구했거나 1년 더 재계약을 가져가면서 후위를 도모할 수 있었는데, 조금 너무 비싸게 사왔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사온 이학주 선수도 현재까지는 지금 2022년 6월 8일인데요. 반등이 지지부진하고 지금 부상까지도 조금 잦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조금 아쉬운 트레이드를 또 했다고 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트레이드의 아쉬운 점은 롯데의 방향성이 모호해졌다는 점입니다. 제가 성민규 단장이 어떤 트레이드를 해도 좋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강윤구 선수의 트레이드 딱 하나를 제외하면 항상 똑같아요. 조금 나이 찬 선수를 넘기고 나이가 어린 선수나 지명권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팀을 젊게 만들고 육성을 해서 나중을 도모하는 좀 큰 그림을 보는 선순환을 성민규 단장은 꿈꿨다는 건데, 지금 이학주의 이 트레이드는 3라운드, 예년 같으면 2차 2라운드에 속하는 굉장히 높은 순위의 지명권인데 그것까지 넘겼다는 거는 결국은 방향성까지 모호해지고 말았어요. 결국 올해 성적을 내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롯데가 지금 성적을 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트레이드로 롯데가 큰 이득을 봤다고 하기도 힘들고, 말하자면 리빌딩도 아닌 당장 성적도 아닌 모호한 방향으로 이끄는 그 복선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트레이드를 살펴봤는데요. 과연 만족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최건이라든지 이강준, 지시환 이런 선수들은 아직까지 뛸 시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활약에 따라 나중에는 이야기가 바뀔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는 크게 이득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KT 같은 경우는 롯데에서 데려간 선수가 대부분이 우승 반지를 끼면서 우승에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남 좋은 일만 시킨 것이 아닌가, 뎁스가 점점 약해진 부분에 트레이드도 과연 한몫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부상 선수로 인해서 만 18세 선수가 주전으로 3명이나 나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롯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참 걱정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